4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사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 동사를 우린 무슨 동사라고 얘기한다? 수여동사라고 얘기한다. 다시 무슨 동사? 수여동사. 기본적으로 주다의 느낌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IO, DO 하고 나와 있을 텐데요. IO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우리는 그냥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뒤에 나와 있는 DO라는 녀석을 우리는 사물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라고 해석하시고요. 사물, 을을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가로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해야죠? 시작! 주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몇 개의 목적어를 갖는다? 2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 무슨 동사다? 수여동사다. 수여동사의 종류에는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give, tell, ask, teach, show, send, offer, buy, bring, wish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사형식이다 이런 건 아니야. 이를테면 이런 동사들이지. 얘들아 여기 볼래요? buy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때 사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형식 동사겠죠. 하지만 사주다라고 하면 사형식 동사가 되겠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나와 있느냐 혹은 2개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문장부터 바로 갈게요. 자,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전면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괄호로 쳐버리자. 어디서부터? on부터 birthday까지 가로주시면 되겠죠. 그의 몇 번째 생일 때? 17번째 생일 때 그의 아버지는 건네주었다. 야, 손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건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큰 봉투를.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수식어구 없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만 나와 있는 문장이잖아. 근데 실전 문장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문장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나오는 his dad 보이시죠? 주어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목적어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건네주셨다. 아직 7살이 채 되지 않은 그에게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큰 봉투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장은 얼마든지 수식어구로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찾자? 틀을 찾자. 기본적인 뼈대만 찾으면 해석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혹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혹은 7살이 채 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은 아주 부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만 찾아서 틀대로 해석해주면 굉장히 해석이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32번으로 갑니다. 동사 어디 있니? 2개가 나와 있네요. smiled라는 일형식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드라이버는 여러분 다 집에 운전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있어요? 멋있네. 나의 드라이버 누구니? 운전기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wished 바래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행운을. 뭐에 대한 행운이냐? 나의 대학 공부에 대한 행운이겠지. 이해했어요? 자, 33번 문장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형식 문장 show라는 동사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와 있어? The guide shows 동사 나와 있죠. 그 가이드는 안내원은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희귀한 물체를 어디로부터 온? 브라질로부터 온. 그리고 뭘 보여주었습니다? meteorite 하면 여러분 운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목적어 나와 있네요. and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 가이드는 그에게 희귀한 물질과 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유리상자에 있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34번 문장입니다. 동사 is telling이라는 말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앞에 나와 있는 the navigation app on your smartphone 전부 다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가로 한번 칠 수 있겠죠. on your smartphone 가로 치시면 되겠죠. navigation application입니다. 어디에 있는? 당신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최고의 길을 어디로 가는 최고의 길이니?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겠죠. 35번 문장입니다. 동사 offered라는 말 보일 겁니다. 맞죠? 앞에 나와 있는 an Egyptian executive 하고 나와 있죠. executive 하면 여러분 경영 간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인의 경영 간부는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joint partnership. 공동의 협력의 파트너십을 이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서? In a new business venture. 얘들아, venture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모험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즈니스 벤처 하면 여러분 그냥 벤처 사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벤처 사업에서의 공동 파트너십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주 쉬운 문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He sent, 그는 보냈습니다. Each of the boys, 각각의 소년들에게 a check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체크는 확인하다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수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의 수표? 100달러의 수표겠죠. 그 당시에는 큰 액수인 100달러의 수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세요?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거 아마 이 순서로 나왔나 분위기 심경으로 나왔나? 아마 아니다. 순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어떤 문장이었냐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굉장한 철강왕이거든. 그 사람의 누나가 카네기한테 막 뭐라고 해. 내 아들 둘이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편지를 안 보낸다? 화내봐. 그럼 카네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금방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100달러짜리 지폐를 보내준다, 수표를 보내준다 라고 쓰고 나서 수표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삼촌, 편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표를 잊으셨네요. 라는 답장을 금방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3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동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gave라는 동사 봤을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주어 researchers 되겠죠. 가로칩시다. on the island. 어디에 있는? 섬에 있는 연구원들은 때때로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원숭이들에게 뭘 줬어요? 미를 줬습니다. 얘들아 해석 잘해야 돼. In addition to라는 표현 얘들이 아까 물어보니까 게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닙니다. In addition to 한번 해봅시다. 전치사입니다. 뭐뭐 외에도 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 뭐뭐 외에도. 뭐 외에도? 고구마 외에도 미를 주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8번입니다. 역시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와 있죠. His uncle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삼촌인데요. 어떤 삼촌이니? 동격의 콧말하고 나와 있어. A tall, silent pilot. 조용한, 키가 큰 조용한 조종사인 그의 삼촌은 boat. 아까 나왔었죠. by의 과거형이네. 사주었습니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그에게 빨간색 파티용 그 풍선을 사주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선단체에 스톨 하면 여러분 매대란 뜻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시면 이렇게 쫙 깔아놓고 파는 곳 있잖아. 그걸 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하나 나와 있네요. tied 뭐였습니다. 묶었습니다. 여러분 삼형식 동사예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빨간색 파티용 풍선을 묶었습니다. 어디에? To the top button of Jake's shirt. 제이크의 셔츠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추에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나 기억나는데요. 제이크의 꿈이 뭐가 된 이유? 파일럿이 된 이유입니다. 삼촌이 와가지고 여러분 단추 끝에다가 뭘 달아줘? 풍선을 달아줘. 여러분 그 놀러 가면 그 풍선 있잖아.
그 헬륨 들어있는 거 있지, 그치? 그거 달면 어떡해? 얘가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제이크의 어린 마음에서는 하늘에서 풍선이 날 잡아당겨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 당시에. 자, 39번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진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사 먼저 찾아봅시다. 어디 나와 있니? 첫 번째, can reduce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전부 다 주어겠죠. periodic disturbanc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뭐와 같은 such as severe storms or underwater landslides 하고 나와 있죠. 자, 뭐와 같은 severe, 욕 아니야? 심한 이란 뜻이죠. 심한 폭풍우나 혹은 해저의 산사태와 같은 이 주기적인 periodic 무슨 말이라고? 주기적인 방해들은 can reduc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요? 개체수를요. 뭐의 개체수? 지배하는 뭐의 경쟁자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사형식 동사 그리고 줍니다.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기회를 어떤 기회겠니? 아까 얘기했던 dominant competitor 얘네가 이 세상을 뭐하고 있던 생존하고 번영했던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 이해했죠? 40번입니다. 40번 동사 give냐 gives냐라고 나와 있죠. 문장에서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the sense라는 표현일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어조에 대한 느낌은 줍니다.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되겠어? give야 gives야? gives. 줍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준답니다. 뭐에 대한 정보니? about that person. 그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그녀의 stance. 여러분 자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삶에 대한 그녀의 자세에 대한 그리고 뭐에 대한? 그녀의 의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라고 나와 있는 사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역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첫 번째부터 in another's voice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전면구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직접 목적어에 나와 있는 information도 역시 about the person, about her stance toward life and about her intentions라는 전면구로 굉장히 길어질 수는 있다는 거. 하지만 뭐 기본적인 틀을 잡자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영어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 영어의 꽃 몇 형식입니까? 5형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난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5형식에 나와 있는 보어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블루패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시험들 있잖아. 준동사표. 기억나죠? 이 준동사표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유닛 3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길어지고 확장되는가는 그때 다시 공부하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2형식하고 5형식에서 같이 쓰이는 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녀석은 무엇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이걸 이야기해 보자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5형식 문장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죠? 시작!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녀석이죠.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적어가, 목적어 이 정도로 주어 역할로 해석해 주시면 굉장히 해석할 때 용이합니다. 아셨죠? 자, 목적어와 뭐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죠. make, keep, live, find, think, consider, call, nam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find라는 말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find 하면 여러분이 찾다 이럴 겁니다. 하지만 5형식에서 쓰이는 find의 기본적인 느낌은 알다, 알게 되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는 뭐와 뭐가 쓰일 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 등이 올 수 있다. 자, 이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형용사 자리에 뭐가 못 온다? 부사가 올 수 없다. 다시 뭐가 못 온다? 형용사 더하기 ly의 형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하지만 해석은 부사처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었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아래로 41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다. The rabbit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토끼는 만듭니다. The chase, 뭐를요? 추적을. 어떻게?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 어렵게. 부사처럼 해석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자리에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우리 문장의 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리가 해석을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는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다.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부사처럼 한다. 자, 누구에게? For the coyote. 누구니? 코요테에게. 그쵸? 누구냐? 김종민 맞지? 김종민이 있는 팀이죠? 김종민이랑 누구지? 신지랑 백가. 채연아. 자, 42번입니다. 자, 그녀는 썼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어 썼다라는 표현 우리 몇 형식? 3형식이라고 보죠. 썼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인 The Wedding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언제? 1950년에요. 하지만 left 했습니다. left 무슨 말이야? 남기다라는 leave라는 말의 과거형이죠. 남겼습니다. 그 소설을 어떻게? 불완전하게 라고. 그래서 하지만 이 자리에다가 incompletely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머릿속에다가 잡고 갑시다. 43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나와 있던 동사 find하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석한다? 안다. 맞습니까? 뭐를? 자, fundraising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이 fundraising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수렵 채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수렵 채집이 quite a fulfilling task, 꽤나 만족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매우 이득이 되는 것을 압니다. 됐어요? 다시 주어, 동사, foraging, 목적어, fulfilling task, 보어. 하나 더, beneficial, 역시 보어. 맞습니까? 44번입니다. conferences 하고 나와 있죠. 여러분 회의란 뜻이죠. 회의는 유지시킵니다. communication 여러분 의사소통이란 뜻이죠. 의사소통은 혼자 하니? 아니죠. 둘 이상이 하는 거야. 가로치자 between부터 teachers까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45번 어려운 단어가 첫 번째부터 바로 나와 있네요. spontaneous 하고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인,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뭐는요? settlements. 네, 정착, 기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착은 만들었어요. urban residents. 여러분, urban이란 뜻은 도시의란 뜻이지. 도시의 정착을, 거주민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vulnerable.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취약하게? 자연적인, 그리고 인간이 생성해낸 위험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됐어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보어 자리에 뭐만 나와 있어? 명사나 형용사 구문만 나와 있는 그러한 글들이었습니다. 46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safety board 하고 나와 있지. 동사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아까 동사 뭐 나와 있어? 그랬더니 use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닙니다. 동사 will, make 하고 나와 있어. 주어는 앞에 the safety board. 얘들아, board라는 표현은 이사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safety board, 안전 이사회는요, 만들 것입니다. 뭐를? cell phone use를. 맞아요? 핸드폰 사용을. 근데 어떤 핸드폰 사용이냐면 from A to B라고 나와 있죠.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는 것부터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의 핸드폰 사용을 형용사하게 만들겠죠. 맞습니까? 불법으로 만들 겁니다. 어디에서? 모든 주에서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주님을 안 만나고 왔네. 47번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이야. 네. 동사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어? remove 하고 나와 있죠. remove는 여러분 3형식 동사입니다.
이 과정은 제거합니다. 중요한 plant cover이라고 나와 있죠. plant cover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표층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땅이라는 게 지표라는 게 봐봐 여기 보세요. 지표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지표가 여러 가지의 뭐지? 지표라는 게 여러 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층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맨 위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을 수 있어. 식물이 하나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표층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뭐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그럼 얘도 있어 없어? 없어지겠지. 맞아? 제일 위에 있는 땅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나올 거야. 그리고 만듭니다 라고 나와 있어. 뭐를? 토양을 어떻게 만든다? 형용사 하게 만든다. 맞습니까? defenseless 하고 나와 있는데 defense라는 표현 여러분 방어란 뜻이죠. less 하면 없는 이란 뜻이지 아까 나와 있던 vulnerable 이란 뜻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디에 취약하게 만들어? to wind, 바람과 water erosion, erosion이라는 표현 좀 어려운 뜻입니다. 과학 시간에 역시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인데요. 침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48번입니다. 이 전략은 뭐합니다? 증가시킵니다. 삼형식 동사죠. 뭐를 증가시킨다? 이윤을 증가시킵니다. 누구에게? 생산자들에게. 그리고 유지시킵니다. 그들의 농장을 어떻게 유지시킨다? 형용사하게 경쟁적으로 유지시킨다. 경쟁할 만하게 유지시킨다.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말은 가로치고 해석 안 하셔도 무방하시겠죠. 49번입니다. 직접적인 참여죠. 누구의 직접적인 참여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만들었어요. 뭐가? 미국 혁명이 뭐하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네요. gave하고 나와 있어요. 몇 형식입니까? 4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주었습니다. 다시 뭐 했다?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공화국에게 뭘 줬어? 활력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석 지금 되니? 역시 4형식 문장 뭐뭐에게 뭐뭐을 이라고 해석했죠. 5형식과 4형식 문장이 혼합된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자, 50번 문장입니다. 그의 부상 때문에 짐은 경기할 수 없었어요. 농구팀에서 언제 동안? 그 해의 나머지 동안. 하지만 코치는 만들었어요. 그를 장비 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5형식 문장들에 대한 내용이었어. 자,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리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리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들 아니야. 여기 있는 문장의 해석들이야. 자, 1형식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2형식 주어는 보어이다. 또는 주어는 보어하게 동사한다. 3형식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4형식 주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한다. 5형식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사실 문장의 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어? 자리가 해석을 좌우한다 라는 말. 주어와 동사 찾고 괄호만 잘 쳐줘도 반은 성공한다. 됐어요?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면 형식에 관한 문장의 틀에 관한 내용들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네, 유닛 2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형용사 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형용사 구라는 녀석 보면요. 사실 여러분 아래, 거기 말고요. 그 앞에 페이지 보세요. 네, 여기 지금 이 페이지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 보시면요. 아래 베이직 6부터 베이직 9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앞에 명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필립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무슨 청크에
형용사 창크에 해당되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형용사구는 전부 다 공통점으로 뭘 가지고 다닌다? 명사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형용사라는 녀석 있지. 형용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녀석들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형용사라는 녀석은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니 얘들아? 옳지. 명사를 수식한다. 좀 쉬운 말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요. 아주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요. 이런 순서입니다.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맞죠? 자, 이런 거죠. Brian is a handsome teacher. 맞습니까? 네, 맞죠? handsome teacher. 잘생긴 선생님. 이렇게 간단 말이지. 하지만 고등영어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명사 뒤쪽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형용사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형용사가 아니고 형용사 구입니다.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됐을 거야. 뭐라고 나와 있냐? 보통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형용사가 뭐를 다른 어구를 동반하여 아이고 말이 어렵네.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구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녀석들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놓을까요? 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명사들은 어디서 꾸며준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녀석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치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정리? 다시 무슨 수식? 후치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중요하겠지? 위에 나와 있어. 가로에 뭐라고 나와 있어? 형용사 구, 한, 명사.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장 찾아 나갈 때 형용사를 찾으면 되겠지. 명사 뒤에 나와 있는. 맞습니까? 자, 바로 51번으로 넘어갈게요. onto my palm. palm 하면 무슨 말이야? 코코팜 아닙니다. palm.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드립치는데 하나도 안 웃어. 막 이상하게 쳐다봐 막. 나쁜 녀석들. onto my palm. 나의 손바닥에 그는 뭐 했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something. 뭐로 끝났네? thing으로 끝났네. 맞습니까? 어떤 무엇이야? moist하고 green 한 something을. 맞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있을 녀석은 이런 거야. 명사, 괄호, 찍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명사, 괄호, 찍고. 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거든. 이해했죠? moist 하면 여러분 촉촉한이란 뜻이죠. 그리고 green, 초록초록한이란 뜻이죠. 52번 봅시다. 그는 뭐 했다? 떨어뜨렸다. 두 개의 공을. 맞습니까? 바로 이 identical이라는 형용사 보호입니다. 가로칩시다. identical부터 끝까지 가로치시면 돼요. identical 하면 여러분 동일한이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 동일한 두 개의 공을 떨어뜨렸다. 맞습니까? 됐습니까? 동일한 두 개의 공입니다. 근데 어떤 동일한 공? in always 모든 면에서. but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but 이라는 표현을 좀 없어 보이면 그러나 라고 해석할 겁니다. 좀 있어 보이게 하면 이 자리에다가 이런 단어를 쓰겠죠. except. 무슨 말이야? 무엇을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질량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더 갈게요. She loses the objectivity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뭐 했어요?
잃었습니다. 뭘 잃었니?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어떤 객관성이냐면 필수적인 객관성이겠지. 됐습니까? 뭐에? To the precise assessment. 뭐 정확한 평가의 필수적인 객관성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해 줄 때 어떻게 해석한다? 형용사 구한 명사. 다시 뭐라고? 형용사 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자, she was skilled. 그녀는 뭐 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skilled. 뭐 기술적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기술적이었습니다. 아니, 능숙했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분야의 지식에서. 지식 다음에 바로 necessary라는 형용사 보입니까? 어떤 지식이야? 필요로 하는 지식이지. 필수적인 지식이지. 뭐의? 교육에. 누구의 교육? 좋은 숙녀에 대한 교육의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55번 볼게요. 예, 신보다 위에 있는 그분이죠. 누굽니까? Property owners. 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물주요. 건물주요. 네, 제 꿈입니다. 건물주는 cannot reduce. 뭐 할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뭐를요? The amount of space. 공간의 양입니다. 어떤 공간이야? 형용사 나와있지?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뭘 위해서? For rent. 장기 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임대를 위해서 어디 안에 있는? 그들의 건물 안에 있는.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다음 문장 갈게요. 56번입니다. 자,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자, 하랑 라이팅 센터이라고 나와 있죠. 잘 모르겠어. 누군지 주어줘. 센터는 제공합니다. 사형식 동사입니다. 뭐를? 무료 지도 프로그램을. 맞죠? 근데 그 지도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는 형용사 구보이네요. 열려있는. 누구에게? 모든 국제적인 대학생들에게. 어디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 있는. 됐습니까? 다시 명사, 형용사. 됐습니까? 형용사 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57번부터 60번까지 여러분 숙제로 해석 한 번씩 해가지고 오시고요. 하나만 더요.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30문장씩 그치? 주어와 동사 체크하시고요. 괄호 치시고요. 모르는 단어들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A to Z에 있는 그런 단어 있을 거야. 선생님이 나눠준 그 달력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암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스케줄 따라서 꼭 암기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